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의혹들, 청와대가 하명 수사한 게 아니냐 이 의혹, 정확하게는 이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에 대한 범죄 의혹입니다. 그때 울산경찰청은 경찰은 그 동생의 범죄 의혹이 짙다고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기자는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 사건 알기 쉽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그 의혹을 좀 설명을 해주죠. 일단 그 동생,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 관련 의혹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복잡한 내용이라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네. 좀 해보도록 노력할 텐데요.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건설업자 김흥택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김기현 시장 동생하고 용역계약서 맺었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아파트 시행권을 가지고 아파트 이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방건설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부도난 회사인데요. 그 회사하고 추진을 하다가 우방건설이 2011년에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업권이 캠코로 넘어가요. 지역 주민들의 그 민원이 많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은 캠코가 D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D건설회사가 다시 시행사를 선정을 하게 되니까 기존의 그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왔던 시행사가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바로 김흥태라고 하는 건설업자고요. 2014년,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2014년에 그 김기현 시장 동생과 여기는 이제 주장이 엇갈리는데요. 그 아파트 시행권을 따게 해주겠다, 다시 되찾아주겠다고 하는 임명계약을 맺었다. 이게 이제 김흥태 씨의 주장입니다. 물론 김기현 시장 동생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아파트 분양권을 하거나 그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용역을 우리가 맞는 조건으로 거기에 따른 용역계약비 30억 원을 받기로 한 계약서만 있을 뿐이지 뭐 돈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권을 내가 다시 되찾아주겠다고 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서로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 이야기고요. 그 30억짜리 계약서, 그래서 30억을 줬습니까? 준 거는 아니고요. 계약서만. 용역 계약서만 맺었는데 김기현 시장 동생이 컨설팅을 하는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사에 만약에 당신이 시행사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분양권, 분양 관리도 해주고 다른 시공사를 선정할 때 업무 협조도 해주겠다. 일종의 용역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해서 30억 원의 계약서를 쓴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뭐 용역 계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분양 같은 데에서 일을 좀 서비스해 주세요. 그 대금으로 30억을 줄게요라고 계약서에는 돼 있지만 이 김흥태라는 건설업자 주장은 사실은 내가 시행사 그 권한을 뺏겼는데 그 건설사한테 뭐 D건설이라고 하셨는데 대우건설 아니에요? 대우건설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름 밝히고 가겠습니다. 대우건설으로부터 말 잘해서 나한테 시행사 그 권리 가져다 주고 만약에 형님이 울산시장 당선되면 이거 사업 승인도 좀 받아주는 조건으로 그럼 내가 30억 줄게 이런 약속을 한 거라고 김흥태라는 사람은 주장하고 있고.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지금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건설 컨설팅하는 사람, 용역 계약을 맺는 사람이 시행권을 내가 되찾아 줄게라고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인 김기현 시장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기현 시장한테 얘기해서 내가 시행권을 되찾아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게 그 건설업자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흥태라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하려다가 안 된 사람, 그분이 이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에게 일을 맡기려고 만약 했다면 사업 승인을 딴다든지 다시 시행권을 돌려받기 위해서 내가 그 사업 주체가 되려고 디벨로퍼가 되려고 했다면 이 시장 동생이 뭔가 힘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힘이 있다라는 게 본인에게 힘이 있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컨설팅 같은 걸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적용된 법규가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청탁이나 알선을 하겠다고 금품을 받을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적용했던 혐의가 그 공무원은 이제 울산시장을 당시 이제 형인 울산시장 당선된다라면 그거를 가리킨 거고 이제 경찰에서 봤을 때는 이 용역계약서라고 하는 게 30억 원이지만
뭐 건설업계에서 용역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글자 그대로 갖다 맞추기 나름 아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글자 그대로 그냥 요식행위일 뿐이다라는 자,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처음에 그 사업 거기서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울산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처음 시행을 하다가 시행권을 뺏긴 건설업자 김홍태 씨는 계약서는 그냥 가짜로 적은 거고 사실은 나한테 사업권을 내가 시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또는 울산시에서 그 아파트 짓는 거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런 것 좀 문제 해결해 주는 대가로 30억 주기로 했어요. 그 시장 동생에게라는 임명계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은 아니 내가 왜 무슨 그 사람하고 그런 계약을 하느냐. 그냥 이 사람이 아파트 시행한다고 하니까 뭐 분양권이나 이런 용역 계약들 도와주고 그 돈으로 30억 받기로 한 거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받는 혐의가 변호사법 위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일종의 브로커처럼 돈 받고 해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청탁을 네. 해주고, 그러니까 그걸 알선을 해주고 나서 돈을 받는 거. 만약에 이건 김웅태 씨 주장이 맞다면, 예. 네. 만약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전 울산시장 현재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후보 신분이었고 그 사람에게 돈을 뭐 한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네. 약속만 해도 이것도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적용이 됐던 겁니다. 네. 경찰은 그렇게 봤죠. 그래서 경찰이 2018년에 이걸 수사합니다. 예, 수사를 그렇죠? 했고 네. 울산지방경찰청이 예, 그 검찰 쪽으로 네.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죠. 김기현 시장 동생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 같다. 네. 뭐 특정한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해주면서 30억 받으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네. 검찰은요? 검찰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이 김홍태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이 허위 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 결정적으로 무혐의 처분할 근거를 댔던 거는 이게 이 임명 계약서 말고 다른 물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30억짜리 계약서인데 그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게 결국 다른 사람들의 참고인의 진술인데 두 사람의 의견은 엇갈리니까 그 주요 참고인이 경찰 쪽에서는 4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쭉 일관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 가서는 내가 얘기한 대로 경찰의 조사가 기재가 안 돼 있네요 라고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야 이거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를 한 거다라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요. 제일 큰 쟁점이 뭐냐면은 김웅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아파트 시행권을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왜냐하면 김기현 시장 동생이 용역계약서를 쓰려고 해도 시행권 갖고 있는 사람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행권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우리가 용역을 제공해 줄 테니 30억 원을 줘. 이렇게 계약서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 동생은 김웅태한테 내가 속았다. 저 사람이 시행권이 있다고 나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김웅태라는 그 건설업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용역계약서에 이런 상식 이하의 용역계약서를 쓴 것은 임명계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행권을 따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쓴 계약서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주장이 엇갈리니까 김기현 시장 동생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뭐 분양대행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해주고 30억 받기로 했습니다라고 제가 그 시행사 사장님한테 계약서를 쓰는데 아파트를 청가구나 짓는 대형 사업인데 이 사람은 시행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런 계약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건설 컨설팅을 하는 그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울산 지역에는 아파트 시행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앞서 대우건설과 또 다른 시행사가 그 시행권을 갖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이런 계약을 맺는다는 게 상식 이하. 다 할 텐데요, 거기서. 그게 상식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김웅태 씨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계약서는 그냥 계약서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업권을 따주는 대가로 주는 돈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걸 수사한 경찰의 입장과도 같은 거죠. 그게 경찰하고 검찰의 입장이 그대로 갈리는 또 하나의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참고인들 진술이 검찰 가서 바뀌어버렸다는 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그 4차례에 걸쳐라는 얘기는 그 최소한 3번 정도는 앞에서 조사 내용을 검토를 해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거를 증거 자료로 삼아서 보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이 사람들이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조서를 읽어봤더니 내가 얘기한 게 아닌 방법으로 내가 얘기한 것과 뜻이 다르게 기재가 돼 있더라. 그러면서 나는 이런 말을 한 거 아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는 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아는 사람 뭐 이렇게 신세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했지 울산시장을 떡 집어서 얘기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검찰에서는 경찰이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조서가 얘기하지도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검찰은 얘기하는 거고 경찰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잘 얘기했었고 4번씩이나 똑같은 얘기를 해서 보냈는데 검찰에 가더니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진술을 번복시킨 거다. 이렇게 또 검찰, 경찰이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경찰에 김기현 동생 쪽이 이 변호인이 답변서를 보냅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걸 보면요.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대우건설이 압박해서 시행사를 김웅태로 변경해 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라고 변호인 쪽에서 인정을 해요. 경찰 조사였대. 네,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걸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구가. 그러면 지금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거하고는 좀 배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그 김기현 시장 동생에게 물어봤더니 근데 모르는 내용이에요. 저는 용역계약서만 썼어요. 그 동생의 변호인이 한 말인데. 네. 그러니까 뭔가 안 맞잖아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한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김기현 동생이 용역계약서를 맺은 한 달 뒤에 문자를 보냅니다. 그 건설업자 김웅태 씨한테. 그 문자 내용이 공개가 이미 됐는데 그 문자 내용을 보면은 대우건설을 2, 3일 안에 대우건설은 2, 3일 안에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에 뭘 압박했을까요? 대우건설을 압박할 이유가 김기현 시장의 동생은 김기현 시장 동생은 대우건설을 압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시행권 없는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용역계약서를 그 시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맺은 것이지 대우건설은 전혀 다른 시행사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이었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왜 대우건설에 가가지고 압박을 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 말이 물론 다른 걸 압박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왜 근데 그 김웅태 씨한테 알려줍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내용 씨가 시행사라는 걸 지금 시행권을 뺏겼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대우건설에 가서 다시 김웅태에게 시행권을 주세요 이렇게 압박했다는 문자를 보내지. 그렇죠. 모르고 있었다면 뭘 압박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그런 건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 내릴 때 그런 김웅태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탄핵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기현 시장 동생의 주장이 맞다. 용역계약서를 쓴 것일 뿐이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문자 내용은 대우건설 측에서 대출을 받기로 해서 대출 알선을 내주기 위해서 저 문자를 보냈다. 대우건설 측은 또 그래요? 아니 그게 이제 동생 측의 그래요? 동생 측입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대우건설에서 이 김웅태 씨가 대출을 받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압박을 했다라는 거고요. 아까 이제 변호인 의견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서 나왔던 의견서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또 그건 배척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행사를 하다가 시행권을 뺏기고 그 김기현 시장 동생과 이면 계약을 했다. 나에게 사업권을 받아다 주고 또 그 아파트 사업 승인까지 잘 나게 해준다면 내가 30억 주기로 이면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웅태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하고 이런 약속을 맺게 된 처음에 이런 약속을 맺자라는 제안이 사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김 씨가 하신 거예요? 김 했죠. 제가 이제 뭐 저하고 이제 이 적대 관계 있는 회사에 그 30억을 자금을 더 주고 현장을 인수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김 저에게 이제 그 요청을 해온 부분이죠. 그렇게 뭐 자기 행위 시장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형을 통해 갖고 김기현 전 시장 저 하명 수사 의혹은 검찰 조사를 받던 수사관이 숨진 일까지 벌어졌고요. 그때 이 의혹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게 맞느냐 그 의혹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 뭐 어떤 부분을 좀 수사를 더 해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내부 재검토 의견도 했었고 그 부분을 다시 재수사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물적 증거보다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말에 의존하는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술을 이미 만약에 경찰에 보는 것 같이 검찰에서 번복을 했던 그런 참고인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또 번복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네. 상황이어서 그나마 좀 남은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아까 말했던 용역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네.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는 얘기였느냐. 그게 정말 그 이명 계약서대로 이행될 수 있는 실제 계약서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뭔가 확실히 다른 계약이 네. 있기 때문에 쓴 걸로 봐냐 이런 정도로 좀 정황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씨 동생의 변호사는 처음에 경찰 조사 받을 때는 그거 다 사업 승인 받아주면 30억 받기로 해서 한 네. 거예요 했다가 검찰 가서는 이야기를 바꿔버렸는데 다른 의견서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너무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용역 계약서를 쓰는데 도움을 준 그 중간에 한 2명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지금 김웅태 씨랑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했다가 나중에 검찰로 가가지고 진술을 뒤집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변호인도 의견서를 냈다가 나중에 가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전부 다 얘기들이 검찰로 가서 뒤집어진 이유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의심의 눈길을 네. 좀 보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검찰은 그냥 그랬다는 이유로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결정을 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혜훈 의원,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